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그런 뉴스 좀 많이 보잖아요.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면서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이 주담대 금리가 최고 구간이 6%를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기준금리는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을까?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먼저 이 기준금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2.5%죠.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이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금리다, 이자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채권시장이나 요 대출시장 그리고 예금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제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혹은 뭐 예금 가입을 하든 그때 적용받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 시장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장금리라는 것은 왜 오를까?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았고 기준금리가 변동된 게 없는데 왜 이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은 시장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지 않고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미래가 예상이 되니까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제적으로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예상이 되니까 그 흐름대로 시중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국채 발행이 증가가 돼도 시장금리는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인프라를 건설을 한다든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첫 번째는 세금이겠죠. 하지만 세금은 딱 1년에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받을 수는 없고 또 내년 세금을 지금 땡겨올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국가가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 이 채권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 발행량,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지 않는 이상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 금리라는 것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재정 정책을 실행을 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도 시장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컨트롤 하는데, 경기가 조금 회복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금리를 낮추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불황이었던 경기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준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혹은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져서 그로 인해서 물가가 또 자극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짐이 보이면은 시장금리가 또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금리는 이 금리에 있어서는 선행적 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랐느냐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 환경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고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한국은행이 이 금리 낮추기 좀 어렵겠다.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이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약 한 2% 이상 이제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은 어떻게 돼요? 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 있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환율이 더 자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입니다. 주택가격. 지금 서울 전 지역을 토어제로 묶고, 그리고 이제 주담대 한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거나 뭐 혹은 하향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주담대 한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럼 가계부채 더 늘어날 여지 있고, 그러면은 또 이 주택 가격이 또 자극이 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의 기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 두 가지를 봤을 때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겠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기준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좀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는 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더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만큼 더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는 오버슈팅 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어떤 재테크 전략이 유효하냐? 사실은 지금 금리 상승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언젠가는 다시 이제 금리 상승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 채권 중에서도 이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 하락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주식도 인기가 없어지죠. 기업들이 이 조달 비용,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이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갑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기업의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도 금리가 인상할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위험자산보다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예적금이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예적금으로 돈을 굴리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주식시장으로 향하던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주가가 오르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로 이제 가는 거죠. 다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 주식시장이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조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올라가겠지만, 경제가 좋아짐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폭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또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왜 올리는가,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은 기준금리와 이제 시장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이 시장금리가 올라서 주담대가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